벡터장, 벡터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함수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벡터 함수가 이렇게 뭐 이변수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왔을 때 그 벡터 값을 xy 평면에다가 쭉 다 그려주면, xy 평면의 좌표마다 해당 벡터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원래는 특정 xy 값이 있을 때 수상적으로 그때의 벡터 값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함수의 모양을 띠고는 있는데, 그걸 실제로 평면상의 공간상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런 벡터들이 쭉 다 펼쳐져 있는 공간, x와 y가 다 좌표를 나타낼 거다라고 했을 때 좌표 위치마다 벡터량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주어지게 됐을 때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벡터들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벡터장, 벡터 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장이라고 하나 벡터 함수라고 하나 뭐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벡터 함수 또는 벡터장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함수, 적당한 f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한다 그러면은 델 연산자 씌우자라고 했던 것처럼 벡터 함수를 미분한다 그랬을 때 역시 델 연산자에 이렇게 벡터하고 결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f라는 함수가 이변수 함수였을 경우에는 델 벡터라고도 표현하고요. 델 연산자라는 것은 순서대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컴마 라운드 y분의 라운드라고 하는 것 두 개를 성분으로 가지는 2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f에 변수가 3개, 4개였을 때 xyg, xygt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델 연산자 똑같이 썼었어도 거기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또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더 붙어 있는 것으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델 연산자는 이제 취하기만 해주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 연산자가 붙어 있는 f 함수도 우리가 벡터장을 미분한다라 그랬을 때는 또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매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면 되는 것이, 델 연산자의 모양은 어떤 벡터의 형식을 취하면서 xy 이변수 함수였을 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함수가 f라고 일단 할게요. 이변수 3차 함수일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y, y분의 g, yg 제곱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로 3차 함수로 만들 수도 있죠. 3차원 함수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f 미분해라 이런 식으로 델 연산자 씌워서 미분해라 하는 식으로 안 시킬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라운드 x, 라운드 y 들어있는, 라운드 z 등등이 들어있는 델 연산자 자체의 모양과의 관계에서 f 함수를 내적하겠다라는 식으로 연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변수가 2개였을 때는 델 연산자를 구성하는 요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해서 편미분 2번 해라 라고 각각 2번 해라 라는 표시가 들어갈 건데, 그런 것에다가 내적을 씌울 때에는 라운드 x, y 있겠죠. 편미분 하면서 내적을 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개수가 안 맞아버리면 내적을 못합니다. 내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할 때 변수의 개수와 그 결과 나오는 벡터 함수의 개수는, 요소 컴포넌트들의 개수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거지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할 거긴 한데, 아 그런 또 성질이 있긴 있겠구나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벡터장, 벡터 함수의 미분을 얘기할 때 구성은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미분 연산을 하게 되는 과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델 연산자를 씌우는데 지금처럼 델 연산자의 어떤 함수를 내적하는 형태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외적하는 형태로 연산하는 게 또 있습니다. 델 연산자 붙이는 것에 벡터장을 미분할 땐 크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내적 연산처럼 돼 있는 것 먼저 살펴볼 거다. 내적 연산처럼 돼 있는 결과를 구한 값을 다이버전스 또는 발산도라고 하고요. 벡터 함수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델 내적 f라고 표시도 하는데 똑같이 다이버전스 f 값을 구합시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든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생긴 어떤 벡터량의 벡터 값에 f를 내적하는 연산을 따라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fxy 이 변수 xy를 변수로 가지는 결과는 x, y라 그랬습니다. 이거 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거 아니니까 스칼라 함수 아니고 2차원 벡터가 나왔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xy 좌표 평면에다가 일단 나타내보면 수많은 벡터를 다 나타낼 수는 없고 이렇게 xy 좌표가 정수인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x가 1, y가 1인 x, y 1,1 좌표에는 1,1인 지점에는 1,1이라는 벡터가 거기 가서 살고 있네요. 1,1이라고 쓰는데 각각이 x방향, y방향의 어떤 벡터의 성분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1짜리 이런 벡터를 그릴 수 있겠고요. 2,1의 좌표에 공교롭게도가 아니죠.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는 건데 거기에는 좌표도 주소도 2,1인데 거기에 놓여있는 벡터도 2,1, 1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3,2 지점 같은 경우 여기 잠 썼네. 3,2 같은 지점에서도 좌표가 3,2이자 거기에 있는 벡터 자체도 3, 2 오른쪽 위쪽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놓여있다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2,1이라는 주소 좌표에도 벡터를 하나 놔야 될 텐데 거기다가는 x가 마이너스 y가 1이에요 라 그러면은 거기에 있을 거는 x의 y의 마이너스 2,1이라는 벡터를 아예 놓자. 그러면 거기에는 왼쪽으로 2, 위쪽으로 1의 크기를 가질 벡터가 놓여있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f라는 벡터 함수는 이렇게 시각화해서 xy 좌표 평면상에 그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 잘 안 보여서 안 그렸는데 0,1에는 위로 1개짜리 0,2에는 위로 2칸짜리 0,3에는 위로 3짜리 1,0 뭐 이런 데에도 오른쪽으로 1칸, 오른쪽으로 2칸짜리, 3칸짜리 이런 것들 더 왼쪽으로도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벡터들도 좌표축 상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벡터장의 모습은 확인했으니까 F벡터에 대해서 벡터장 전반적인 분포 모습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구해봅시다. 다이버전스 F 함수 벡터 표시라는 거를 이제 잠깐 빼먹을 때도 있기는 한데 다이버전스 구해라 할 때는 무조건 벡터 함수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델이라는 벡터에 F라는 벡터를 내적하는 모습을 띠게 되니까 화살표 그냥 생략하고 막 쓰고 있습니다. F라는 함수를 구성할 좌표 또는 변수는 X와 Y면은 라운드 X 분의 순서대로 써줘야 됩니다. 라운드 컴마 라운드 Y 분의 라운드라고 하는 것에 F는 X, Y라고 모양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거 벡터량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연산을 할 때는 앞에 것끼리 곱한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곱하기 x 같은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내적 연산은 벡터들 더해서 숫자 한 개 만드는 거니까 스칼라량 만드는 거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다가는 y를 곱해서 대응하는 두 번째 거 곱해서 요거 계산해줘라 라 그러려고 했더니 x로 x를 편미분해라 1이네요. y로 y를 편미분해라 1이네요. 해서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내적한 거기 때문에 내적 같은 형식을 따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라는 숫자 하나 스칼라량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게 다이버전스 값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 그랬을 때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치 벡터라고 할 수 있을 f에 대해서 x, y라고 아주 편안하고 뭐 어렵지 않은 이런 벡터에 대해서는 2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적절한 지점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한 칸 가봐요. 여기서 가볼까요? 여기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x 방향 따라서 한 칸 가볼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위의 방향 성분은 모르겠고 그의 오른쪽 방향 성분이 위에 건 모르겠고 1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만큼으로 변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적어도 x와 나란한 방향에 거기 위치하는 벡터량의 성분은 오른쪽으로 아까는 조그마한 거였는데 오른쪽 1만큼 변한다.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아까 전에는 이런 거였었는데 자 그런 거 기준으로 2짜리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의 오른쪽 x 플러스 방향의 성분은 그거보다 오른쪽으로 1만큼 또 크다. 저쪽도 알아볼까요? 이건 여기서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3,2 지점에 있는 벡터의 가로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였었는데 거기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성분을 가지는 게 나타났네. 아까 전에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전에 요런 거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한 개만큼의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x로 미분한 가로 성분, x로 편미분한 가로 성분이 되겠습니다. y로 편미분한 세로 성분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y로 편미분한 세로 성분의 값인 플러스 1은 또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원래 어떤 벡터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y 성분 플러스 y 방향 성분은 위로 향해 있었는데 그리고 위로 한 칸 가보니까 거기에서 존재하는 벡터는 위로 2개에 해당하는 길이짜리네요. 자, 너 이리 와봐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위로 한 칸짜리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y 방향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y 방향으로 가게 돼서 만날 새로운 것은 아까 것보다 위로 플러스 y 방향으로 1만큼이 더 크다. 1만큼의 변화를 가진다 하는 게 이 뜻이에요. 좌우 방향으로 또는 옆에 있는 것들 신경 안 씁니다. 마찬가지. 얘를 요걸로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3,1 위치에 있었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성분을 가지고 있던 것의 세로 성분은 플러스 1만큼의 성분이 있었던 것은 여기 기준으로 위로 가봤더니 항상 플러스 방향 x, y 오른쪽 윗방향 기준입니다. 그쪽으로 가봤더니 여기 있는 것의 성분은 왼쪽으로 3, 위로 2의 크기들을 가지는 성분을 가질 벡터가 있었더라 라고 하면 아까 여기 밑에서는 위로 1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위로 하나만큼 더 변화가 된 차이가 나는 벡터가 있구나. 어디를 기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도 그런 것들을 항상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수 1로 나오는 것의 의미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준점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기준점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나게 될 x 나란한 성분, y 나란한 성분의 크기의 변화의 그냥 합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를 계산한 계산값의 의미다 해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을 좀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1,1 좌표에 1,1이라는 벡터가 있었을 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도 가고 위쪽으로도 가봅시다. 오른쪽으로도 가고 위쪽으로 가서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 가서 만나게 될 이 벡터가 오른쪽 방향 성분도 얘보다 크고 위쪽 방향 성분도 얘보다 크니까 전체 벡터도 요거보다 길어졌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보다 한 칸 한 칸씩 간 데에서는 더 긴 게 나타났네 라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도 또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1 좌표에서 마이너스 2,1에 대응하는 거기에 있을 벡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스듬하게 거기에 존재하는 함수 값으로서의 벡터는 크기는 루트 5만큼이겠죠. 루트 5만큼이겠다. 이 1의 성분을 가지니까. 그랬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플러스 X방향, 플러스 Y방향으로 한 칸씩 가서 만날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향하던 가로축 방향의 벡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정도라서 아까 거보다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1만큼의 변화가 있었으며 여기보다 위쪽으로 1이었던 것이 위쪽으로 2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기준으로 위쪽으로 1만큼, 위쪽으로 2인 것으로 위쪽으로 만큼 변했다. 이거는 이제 맞아요. 이건 설명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만난 새로운 벡터의 크기가 어때요? 마이너스 1,2를 성분으로 가지는 이런 방향의 벡터. 거기에 존재하는 벡터 값의 크기 자체는 루트 5죠. 루트 5라서 거기에 존재하던 벡터, 여기에 존재하던 벡터의 전체 크기가 변하는 정도가 한 2 정도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막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봤더니 얘가 아까보다 크기는 똑같은 게 등장했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함수 값으로서의 결과로서의 벡터량이 커진다 작아진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커진다 작아진다의 의미는 아예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예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보자 했을 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라는 성분이 왼쪽으로 1이라는 마이너스 2라는 성분으로 아까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1만큼의 변화를 겪은 건 맞는데 거기서 존재할 벡터는 요거 크기 자체는 루트 5, 이거 크기 자체는 루트 2만큼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적당한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새로 만나게 될 벡터가 플러스, 다이버전스가 플러스면 증가한다, 다이버전스가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수식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함수, 벡터장 G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G도 그렇게 어려운 벡터장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x, y라고 벡터 값이 나타나는 그런 함수가 xy 평면상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좌표들은 1,1, 2,1, 3,1, 1,2, 2,2, 3,3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좌표마다 거기에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벡터를 만들자 1,1에는 마이너스 1,2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 뜻은 여기에는 왼쪽으로 하나짜리, 위쪽으로 하나짜리에 대응하는 벡터 크기 루트 2짜리를 갖다 놓자는 거고 2,1의 좌표에는 마이너스 2,1 2,1에는 x 마이너스 x 2,1 1 그대로 해서 이런 벡터 좌표는 2,1 거기에 있는 벡터는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 성분을 가지는 루트 5 길이의 벡터 3,1에는 마이너스 3,1 루트 10의 길이를 가지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의 벡터 등등등을 요 근처에다가 매우 많이 그릴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G라는 벡터 함수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해보고 싶다. 다이버전스 G를 구해봐요. 뭐 벡터 함수니까 벡터 표시할 수도 있고요. 하면은 델 내적 G와 같은 모양으로 계산해달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델은 대신에 이게 이 변수 함수이고 결과가 이렇게 xy 두 개 2차원 벡터로 나오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컴마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한 다음에 G의 결과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y 써주고 내적 연산한 거 빨리 해봅시다. 요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x면 라운드 마이너스 x라는 거를 x로 편미분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 하는 거니까 y로 y 자체를 편미분하면 1 나온 걸 더해라 그러면은 결과 나오겠네요. 0입니다. 여기서 g라는 함수 모습으로 생긴 것은 다이버전스 값이 이게 xy 좌표에 무관하게 제로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제로라는 뜻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봤을 때 좌표 평면상에서 x축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 y축에서 플러스 y방향이라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봤더니 원래 1,1부터 가볼까요? 1,1에는 왼쪽으로 1, 위쪽으로 1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x방향으로 가볼 겁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여기 기준으로 여기 가서 y 성분은 무시하고 라운드 x 편미분하는 거니까 y 성분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x 성분에 대해서만 변화를 구하자 해봤더니 여기서는 x 성분 나 이거 왼쪽으로 2개짜리인데요 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여기 있던 거 왼쪽으로 1개짜리였었는데 여기 가봤더니 왼쪽으로 2개짜리로 이만큼이 변했어요. x방향으로 x에 대해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변했다 하는 게 여기 편미분 결과의 마이너스 1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이쪽 가볼까요? 2,3이라는 벡터가 있었다. 마이너스 2,3이라는 좌표에는 거기에 있는 벡터가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있었다. 오른쪽으로 플러스 2라는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있었다. 그에 대해서 요 앞에 x로 편미분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는 x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여기다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서 만나게 될 새로운 벡터에 또 x 성분은 가로 성분은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에 하나에 위로 세 짤인데 요 성분은 나는 신경 안 쓰고요. x 방향으로의 변화만 이런 값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 오른쪽으로 2짜리가 있었는데 여기 가서 만난 친구는 오른쪽으로 1짜리니까 아까 왼쪽에 있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서 만나게 된 벡터는 왼쪽으로 1만큼의 변화가 있었네. 위아래는 난 신경 안 써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었고 그리고 y로 편미분하기를 y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y로 편미분한 어떤 값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임의의 지점에서 이것도 이제 xy 좌표로 나타나진 않으니까 임의의 지점에서 여기서 y로 편미분한 성분이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봅니다. 여기로 가봐요. 그런 동안 세로 성분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면서 세로 성분만 크기를 따져보자. 여기 있었을 때 위로 2의 성분, 왼쪽으로 2도 있었지만 이런 성분을 가지던 것이 플러스 y 방향으로 갔을 때 위로 3의 성분을 가지는 것을 세로히 만났으니까 여기에서는 위로 2짜리가 있었는데 가서 만난 친구는 밑에 있었던 것보다 위로 플러스 y 방향으로 1만큼 증가한 그런 걸 새로 만나게 되네요. 왼쪽으로 뭐 값이 뭐 일정한지 어쩐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가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일 거다. 여기서 위로 1짜리, 여기서 위로 진짜 가보니까 위로 2짜리를 만나게 된다. 변화하는 것들이 다 플러스 1식의 변화를 겪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이너스 1에 더한 1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덧셈하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점에서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기준점에서 y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면서 만나게 될 것들의 x방향 변화량, y방향 변화량이 각각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y방향으로는 플러스 1의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그거 괜히 한번 더해보는 거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에서도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다이버전스 값이 제로가 나왔다라는 걸 가리켜서 여기에서 x방향 또는 y방향 아니면은 플러스 x 또는 플러스 y방향으로 잘 가게 되면 가서 만날 벡터의 발산도라고 하는데
증가한다, 감소한다. 만날 벡터가 옛날 거보다, 앞에 거보다 더 커진다, 작아진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오른쪽 위로 가든 여기에서 플러스 x 또는 플러스 y 또는 플러스 x와 함께 플러스 y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난 벡터들은 나보다는 다들 커요. 다들 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2,1 좌표에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가보고 위쪽으로 가보고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동시에 가보고 했을 때 만날 벡터들은 여기 있던 거보다 더 작든 더 크든 루트 5, 루트 2, 2루트 2 똑같든 하는 식으로 어디에 있었던 벡터가 플러스 x, 플러스 y, xy 방향으로 뭐 동시에 갔을 때 그럴 때 만날 새로운 벡터 간의 크기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버전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산도라고 하니까 어떤 벡터량의 커지는 정도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